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크게 공장, 업무지원시설, 그리고 상가, 기숙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장은 다시 업무형인 섹션 오피스하고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즘 특히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경기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이지 무늬만 갖춘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는 꼭 확인해 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 투자 전략 10가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바로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라였었는데요. 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경쟁력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쟁력을 진짜 갖추고 있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투자 포인트 첫 번째가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하고 관련해서는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는 물론 서울에 있다면은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이 서울의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좀 제대로 좀 만들기 위해서는 연면적이 2, 3만 평은 돼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만한 연면적을 공급할 부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기도에서 많이 분양을 나서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입지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적어도 고속도로 IC에는 좀 인접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경쟁력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가 고속도로 IC에서 인접해 있다면 첫 번째로 타겟에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도로, 간선도로도 많이 있겠죠. 그 간선도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는 특히 물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를 따지는 거고요. 구체적인 입지를 더 살펴보자면은 대형 차량이 진출입이 편리한 진입도로가 조금 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실제로 고속도로 IC에서는 가깝다고 하더라도 진입하는데 불편하다면은 제대로 된 물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램프입니다. 램프에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회전형 램프가 있고요. 직선형 램프가 있습니다. 회전형 램프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아울렛 등 예를 들어 이마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 진입로를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상층부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회전형 램프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직선형 램프는 이렇게 회전형이 아니라 직선형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서는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경기권에서는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는데 램프로 보면은 회전형 램프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은 점차 직선형 램프를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직선형 램프를 선호하게 됩니다. 램프를 보실 때 회전형이냐 직선형이냐 이 방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폭입니다. 램프의 폭이 얼마이냐, 또 통과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회전 반경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폭, 높이, 회전 반경 등을 봤을 때 5톤 트럭이 드나들 수 있으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는 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에는 이 하역 데크가 설치되는데요. 이 하역 데크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지상층으로 물류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 숫자도 중요하겠죠. 엘리베이터가 많이 있다면 그만큼 물류하는 데도 편리할 테니까요.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면 이 화물용 엘리베이터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쪽, 오피스라면 모르겠지만은 제조인 경우에는 이 화물용 엘리베이터하고 가까운 호실이 좀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는 물류가 중요한 제조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바로 드라이브인 도어투도어 시스템입니다.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앞서 소개해드린 램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직선형이냐 회전형이냐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회전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해서 이 램프를 통해서 해당 층으로 진입을 하겠죠. 이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해당 호실 앞으로 대형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이렇게 대형 차량들이 호실 앞에 주차도 가능하겠죠. 주차뿐만이 아니라 이 출입문을 통해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실 안에서 상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도어투도어 시스템입니다. 이 드라이브인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확인할 부분이 층고인데요. 제조인 경우에는 기계 설비를 설치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원재료라든지 반제품, 완제품 이러한 제품들을 적재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좀 높은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하중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1톤 뿐만 아니라 2.5톤, 5톤 이런 대형 트럭들이 많이 내부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을 조금 버텨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라면은 최소 평방미터당 1톤 이상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이 전기 관련인데요. 이 전기 용량이 부족하면 또 나중에 승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조용이라면 삼상의 380V 이상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층수, 주차 대수 등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용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트럭들이 물류를 위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고층이라면은 아무래도 하역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층보다는 저층을 일반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제조용 지식산업센터 투자 포인트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분양 상담사한테 껌껌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설계 재원을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 설계 재원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마감계획, 기타, 그리고 기계 설비 부분, 위생 설비, 환기, 가스, 전기, 통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축 구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샘플링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층에서 4층을 살펴보면 층고가 6m입니다. 주차 대수가 53대고요. 그리고 천장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공장 근생은 슬라브 하부를 기준으로 했을 5.4m입니다. 보하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m 하고요. 주차장은 좀 다릅니다. 슬라브 하부가 5.4m, 보하부는 4.7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브로 하느냐, 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장고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설계 하중이 나옵니다. 이 설계 하중이 공장은 평방미터당 1.2톤이네요. 주차장도 동일하게 1.2톤으로 해서 적절하게 보이고요. 바로 진입 차량이 나옵니다. 진입도로, 램프폭, 회전 반경을 감안해서 5톤, 높이 3.6m 이하로 설계가 된
지식산업센터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이 발코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용 한 대 3톤이네요. 승객용은 18인승 4대고요. 비상용이 18인승 3대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화물용이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램프는 폭이 7.5m이고요. 회전 반경이 6m입니다. 그래서 통과 높이는 4.4m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출입문에 대해서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인 경우에는 2.4m 그리고 4m네요. 섹션형은 2m, 2.1m고요. 근생은 1.1에 2.4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 용량이 4500kW고요. 발전기 부분도 있고 면적등 부하, 전력 간선, 이렇게 전등, 전열 설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입지죠. 다른 투자에 있어서도 입지는 중요하겠지만 특히 제조업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IC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주요 도로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살펴봐야 될 게 램프의 방식, 폭, 또 높이가 있었죠. 회전 반경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었죠. 근데 요즘은 이 제조업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중요성보다는 드라이브인하고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드라이브인하고 도어투도어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층고, 설계 하중, 전기, 층수, 주차 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